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서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져 왔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 버전의 일리아스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8세기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번역과 19세기 영국 소설가 사무엘 버틀러의 번역으로 널리 애독되어 왔다. 20세기 이후에는 버틀러의 번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번역들도 많이 행해왔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사무엘 버틀러의 번역으로 더 잘 이해되기에 여기서는 버틀러의 영문 버전을 주 텍스트로 사용하면서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을 참고한다. 표기에 관하여 언급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일리아드가 되나 그리스 원어를 따르면 일리아스가 적절하다. 일리아스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Seeing all God is the anger of Achilles son of Peleus, that brought countless ills upon the Achaeans. Many a brave soul did it send hurrying down to Hades, and many a hero did it yield a prey to dogs and vultures. But so were the counsels of Jove, fulfilled from the day on which the son of Atreus, king of men and great Achilles, first fell out with one another.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오의 족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굳센 영혼을 하데스에 보내고 그들의 몸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호메로스는 뮤즈 혹은 무사 여신에게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시를 의식적으로 지었다기보다 무사 여신이 시인에게 불어넣어준 것을 시인은 그저 노래할 따름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인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후 많은 시인들이 따르는 표본이 되었다. 일리아스에서 여신이 시인의 입을 빌어 노래하는 것은 아킬레우스의 분노이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누군가를 지칭할 때 아무개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이 서사시이다. 트로이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중에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은 무엇 때문에 다투었으며 아킬레우스는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 이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은 신들의 세계에 일러 거슬러 올라간다. 제우스는 한때 테티스를 탐냈으나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결혼해 낳은 아들은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자 그녀를 포기하고 펠레우스 왕과 맺어준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신들이 초대되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초대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은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쓴 황금 사과를 연회장에 던져 여신들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낸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황금 사과를 자신이 가져 마땅하다고 서로 우기자 제우스는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긴다. 파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겠다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건넸고 이것이 트로이아 전쟁의 씨앗이 된다. 그 후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보자 첫눈에 반해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그녀를 트로이아로 납치해가고 이것이 트로이아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한편 인간인 펠레우스와 여신 테티스 사이의 아들이 바로 아킬레우스인데 테티스는 필멸할 인간인 아들을 자기처럼 영생하게 하려고 스틱스 강에서 목욕을 시키지만 이때 그녀가 잡고 있던 발 뒤꿈치 부분은 물에 닿지 않아서 아킬레우스 건이라는 취약점을 갖게 된다. 트로이아 전쟁 발발 전에 그리스군의 예언자 칼카스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트로이아는 함락될 수 없다고 예언한다. 이에 이타카 왕 오디세우스가 테티스 여신에 의해 숨어있던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설득하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하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간다.
한편 스파르타의 공주였던 아름다운 헬레네에게는 그리스 전역에서 몰려온 쟁쟁한 구원자들이 많았는데 정원자가 결정되면 나머지 구원자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던 왕에게 오디세우스가 헬레네와 정원자가 곤경에 처하면 이 자리에 모든 구원자들이 돕겠다는 맹세를 제안하고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맹약을 했다. 헬레네는 메놀라우스와 결혼했고 트로이아의 왕자에게 그녀가 납치당하자 메넬라우스는 그때의 맹약을 내세워 지원 요청을 한다. 이에 응한 그리스의 영웅들이 군사들을 모아 아울리스 항에 집결하고 메넬라우스의 형이자 강대국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 총사령관이 되어 트로이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맹약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도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의 영웅들과 그들의 군사들이 연합해 대략 10만 명이 전투에 참가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트로이아가 함락되지 않자 식량난에 처한 그리스군은 트로이아 주변 동맹국들을 공격해 약탈한다. 트로이아 전쟁 9년이 넘어가는 해에 약탈로 얻은 두 여인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가 각각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에게 주어진다. 크리세이스는 아폴로 신전 사제의 딸이었는데 딸을 돌려받고자 사제가 직접 몸값을 가지고 진영을 찾아오자 모두 찬성하지만 아가멤논만은 이를 거절하고 난폭하게 내쫓는다. 사제가 오난을 품고 기도하자 아폴로는 9일 동안 그리스 진중에 역병의 화살들을 쏘아 수많은 이들이 죽어간다. 열흘째 되는 날 회의장에 모여 예언자 칼카스로부터 역병의 원인을 듣고 아킬레우스는 크리세이스를 풀어주라고 아가멤논에게 말한다. 전리품의 배분이 끝났고 트로이아를 함락하면 몇 배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아킬레우스의 말에 대해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음과 자기만 전리품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화를 내며 아내보다 더 좋은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는 대신에 브리세이스는 자기가 갖겠다고 말한다. 이에 아킬레우스가 분노하여 애초에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을 위해 뛰어든 전쟁이었으니 이제 함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 선언함으로써 두 영웅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 이때 웅변가 네스토르가 중재에 나선다. You are strong and have a goddess for your mother, but Agamemnon is stronger than you, for he has more people under him. Son of Atreus, check your anger. I implore you, end this quarrel with Achilles, who in the day of battle is a tower of strength to the Achaeans. 아킬레우스, 그대가 강하고 그대의 어머니가 여신이라 해도 아가멤논이 그대보다 강하오.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노여움을 거두시오. 간청하니 아킬레우스와의 다툼을 끝내시오. 그는 전쟁에서 아카이오이족에게 큰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요. 교만한 영웅 아가멤논과 분노한 영웅 아킬레우스는 이미 분기 충천에 충고와 중재에 설득되지 않고 아가멤논은 끝내 브리세이스를 데려가 버린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 테티스 여신에게 명예의 선물을 빼앗겼노라 하소연하며 자신을 모욕한 아가멤논을 후회하게 만들게끔 제우스 신께 간청해달라고 애원한다. Go then to him, remind him of all this. Clasp his knees, and bid him give succor to the Trojans. Let the Achaeans be hemmed at the sterns of their ships, and perish on the seashore, that they may reap what joy they may of their king, and that Agamemnon may rue his blindness, in offering insult to the foremost of the Achaeans. 그러니 제우스 신께 가서 어머니께서 해주었던 모든 일을 일깨우며 그분의 무릎을 잡고 트로야인들을 도와주도록 청해주세요. 그분께서 아카이오족을 배의 고물들 사이에 가두고 바닷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들의 왕이 어떤 자인지 모두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아가멤논도 후회하게 되겠지요. 아카이오족 중 가장 용감한 자를 모욕한 자신의 무지를.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 그의 군사들을 벌하도록 어머니께 청하는 동안 오디세우스와 일행은 아폴로 신에게 바칠 헤카톤베, 즉 성대한 제물을 싣고 항해하여
사제를 찾아가 그의 딸을 돌려준다. 사제가 기뻐하며 기도하자 아폴로신이 곧 노여움을 풀고 모두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온다. But Achilles abode at his ships and nursed his anger. He went not to the honorable assembly, and sailed not forth to fight, but gnawed at his own heart, pining for battle and the war cry.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그의 함선에 머무르며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영광을 높여주는 회의장에 가지 않고 싸우기 위해 출항하지도 않고 혼자 애태우며 전쟁과 함성을 그리워했다. 이렇듯 아킬레우스는 함선들 옆에서 어머니를 통해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로부터 열이틀째 새벽 제우스와 함께 신들이 모두 올림푸스로 돌아오고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은밀히 가서 아카이오이족, 즉 그리스인들이 아킬레우스에게 더 큰 경의를 표할 때까지 트로이아의 승리를 내려주십사 간청한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여기까지 1권의 내용이다. 두 영웅의 다툼 이전의 얘기들은 일리아스 이전의 신화적 이야기이고 일리아스의 서두에서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라고 했으니 제우스가 곧 아가멤논과 그리스군에게 벌을 주는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학창시절 이 서사시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나는 일리아스를 세계 최초의 서사시로 알고 있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인데다 귀에 익은 영웅들이 대거 등장하는 고전이니만큼 기대치가 높았는지 책을 읽으면서 실망감이 들었었다. 용감한 장수가 왜 이리 사사로운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싸움터에 나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키고자 동족의 죽음까지 바라는데 어찌 영웅이랄 수 있을까? 등등 답답해했던 기억이 난다. 20년이 지난 후 다시 읽으니 새롭고 달리 이해되는 측면이 많다. 아킬레우스가 전리품으로 정당하게 분배받은 브리세이스를 빼앗기는 것은 명예를 빼앗기는 것이기에 당시라면 생사의 문제가 될 정도로 격한 다툼이 야기될 수 있다. 아가멤논의 입장에서 보면 총사령관으로서 격에 맞게 차지한 명예의 전리품을 혼자만 돌려준다는 게 합당하지 않으면 당연하다. 그리스인들은 선악이나 옳고 그름보다는 명예와 불명예에 크게 영향받았던 것 같다. 명예를 중시하기에 오래전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에 나설 수 있었고 특히 아킬레우스는 죽을 운명임을 알고도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니 더욱 그러하다. 자신이 언젠가 죽을 운명임을 아는 영웅은 더욱더 명예에 집착하지 않을까. 적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필멸의 인간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불멸성이란 명예뿐이지 않을까. 무엇을 진정한 명예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가 되겠지만 말이다. 1권에 등장한 아킬레우스가 영웅답지 않고 미성숙하며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불러오기까지 하는 철없는 모습이면 분명하나 원초적 자안을 품은 듯 거침없음에 속 시원함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가까운 친구나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향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분하고 억울한 감정에 충실한 아킬레우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말하는 그에게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타인의 시선이 공존하는 영역에서는 자기 감정이나 내면적 욕구에 공공연하게 충실하지 못하다. 타인의 시선 혹은 더 무섭게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안의 감시자라는 익숙한 감옥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판단한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 너무나 미운 나머지 아가멤논으로부터 회한을 유발하기 위해 그의 군대이자 자신의 동족이 전쟁에서 지길 바라는 것이 비단 아킬레우스뿐일까. 유사한 상황에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곤 한다. 일리아스를 읽을 때 in medias res, 사건의 한가운데로라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리아스가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다고 배웠지만 사실 일리아스는 보다시피 트로이아 전쟁이 일어난 후 9년이나 지난 시점으로 바로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일리아스를 끝까지 읽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전쟁 중에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마친다는 것은 이 서사시가
표면적으로 보이듯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다가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전쟁 외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 시의 시작에서 알려주고 있듯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이다. 그리스어 원전 일리아스의 첫 단어가 분노를 뜻하는 메이넌인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웅이 죽었으며 그리스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안겨들었는지 시작부터 노래하고 있다.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무시한 등장인물들의 얽힌 관계를 통해 한 사람, 특히 힘있고 지기가 높은 이가 분노에 빠졌을 때 그를 둘러싼 세계와 그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파급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것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현실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굳이 밖이 아닌 안을 향해 볼 때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일리아스 서두의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해소될까?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전쟁과 아킬레우스의 분노 외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어지는 2권부터 24권까지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